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미스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미스터님께서는, 또 가면 안 되는 어떤 폐고급 주택을 가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셔서 또 이런 일들을 겪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미스터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 그래도 미리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다가 입술 보고 좀 많이 당황하긴 했었어요. 어떤 걸요? 그 돌비님 입술 보고 좀 많이 당황을 하긴 했었습니다. 혹시 거기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입을 갖다 대시진 않으셨죠? 전혀요. 아, 혹시나, 네, 네네. 혹시나 했던 이 설렘이, 네, 또 이렇게 날아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스터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어떤 네네. 좀 고급 주택인데 좀 폐고급 주택을 가신 적이 있다. 라고 네. 하셨는데 맞나요? 네네. 여기가 그 동네가 어디 쪽에 있었던 거예요? 경남 쪽에 있었던 그냥 되게 고급진 주택 같은 느낌을 저희가 하게 됐었던 거죠. 그쪽에 가셨다가 또 무서운 일들을 겪으신 거죠? 개인적으로 뭐 제가 직접 겪었었던 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그냥 신비한 경험이었었고, 갔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해줬었죠. 근데 그러면 미스터님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대학교 당시에 겪었었던 일인데, 2010년도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끼리 여행을 가게 됐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저희 과 자체가 특별하게 뭐 남학생들이 별로 없고 여학생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되게 이렇게 좀 금방 친하게 지내게 됐었었는데, 여름에 이제 좀 다른 학교랑 같이 이렇게 좀 조인이 돼가지고 다른 학교 여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가자, 어이쿠야. 이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경남 지방 쪽에, 뭐 물론 저도 경남 지방이지만 그 친구가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 같이 놀러 가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남녀 셋, 저 포함해서 3명씩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남자애들 중에서 한 명이 영안이 이렇게 트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귀신을 보는 친구가? 네네. 근데 보통 사람 선입견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뭐 귀신을 본다거나 이러면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성격이 좀 뭐 다크하거나, 저는 그렇다고 되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장난기도 많고 되게 털털한 느낌이라서 이제 더 친해지게 됐었었는데, 놀러 가는데도 크게 뭐 불만이 없이 같이 이렇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놀러 가서 처음에는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제 노는 목적이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뭐 물놀이도 하고 뭐 술도 이렇게 마시고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이제 영안이 트인 친구가 이제 저희 딴에는 좀 자랑식으로 어필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친구가 이제 귀신을 본다.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폐가 체험이나 뭐 이제 담력 테스트 같은 걸 한번 해보자. 근데 앞에 이제 아무래도 여자도 있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래 가보자, 어디든 가보자, 요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딜 갈지 정해진 건 없으니까 어딜 가지 이러다가 또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인터넷 카페에서 때마침 근처에 이제 귀신을 봤었다는 목격담이 이렇게 올라온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지역을 이제 뭐 어차피 금방이니까 그래. 내일 한번 가보자.
어차피 뭐 지금은 술을 마셔가지고 저희들이 뭐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이동은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가보자 요렇게 이제 친구들이 다음날 준비를 해서 가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느낌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착을 했었을 때 뭐 정확한 주소라던가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지역명만 가지고 그 동네로 찾아가 보니까 쭉 둘러보다 보니까 딱 저기다 싶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그냥 무작정 가서 이제 동네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었죠. 혹시 저기가 팔가가 맞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냥 동네도 시끄럽고 뭐 그냥 별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말리시는 느낌이라서 알겠다 되게 막 강력하게 말리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일 없겠거니 이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기는 그냥 뭐 낮에만 잠깐 한번 들려볼게요 이러고 낮에 방문을 했는데 되게 그냥 멀쩡한 건물인데 그냥 방치해둔 건물 있잖아요. 네네. 사람은 안 살죠? 네네. 느낌이 싸거나 이런 것도 없이 유리창도 깨져 있고 뭐 이렇게 담장 넝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덮여 있고 마당에도 잡초들이 되게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긴 한데 건물 자체는 잘 가듬으면 지금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좀 고급지게 지어진 주택? 예. 네, 그게 1, 2층으로 해서 총 2층 구조였었거든요. 거기를 낮에는 방문했었을 때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이제 영환이 트인 친구도 그냥 괜찮겠다 요 정도면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 다시 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희끼리 또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밤이니까 손전등도 이제 3개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폐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밤에 12시에 저희들이 거기를 도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한 6시쯤 되니까 제가 그냥 되게 가기 싫고 졸리고 이런 거예요. 그냥 제 느낌이.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졸리지 하다가 한 9시쯤에 제가 그냥 잤어요. 친구들한테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나 그냥 잠깐 눈 좀 붙이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깨워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알겠다고 한숨 자라고 그렇게 해서 누워서 자는데 그때부터 저는 쭉 잠든 거예요. 예.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한 11시쯤 출발하려고 저를 깨웠는데 제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얘가 무서워서 그냥 거짓말 하려고 그냥 이제 무서워서 가기 싫은데 그냥 자는 척 하는 건가 때리고 뭐 뺨을 치고 이렇게 해도 제가 안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친구들끼리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예. 친구들끼리 출발을 해서 폐가에 도착을 하니까 느낌이 낮에 봤었던 거랑은 전혀 달랐대요. 천지 차이구나. 네. 근데 이게 되게 막 무섭고 뭔가 으스스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상반되는 느낌이라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문은 했고 나중에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영환이 트인 친구가 말을 하기로 예. 분위기가 달라졌고 낮에도 봤었었고 밤에도 느꼈었던 거는 영가가 있기는 한데 자기한테 그리고 우리들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대요. 오, 예. 그냥 존재는 하되 대신에 그냥 우리들을 그냥 좀 신기해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걔가 그냥 흔쾌히 그냥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못 갔으니까 남자 2이 여자 3명 요렇게 해서 총 5명이서 들어갔었었는데 1층에 진입을 해서 이제 남자 여자 한 커플이 1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는 친구하고 여자친구 2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예. 1층을 도착을 해서 친구들은 이제 그 큰 방하고 큰 방 옆쪽 이제 계단 사이 쪽에 빈 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거든요. 제가 빠뜨리고 못 적었는데 그쪽으로 그 친구들은 먼저 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층에 간 멤버들은 1층에서는 뭐 특별한 현상이나 이런 건 없었었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친구들이 올라가자마자 그 중에서 여자인 친구가 무작정 그냥 앞으로 미친 듯이 막 뛰어가더래요. 예. 도착을 하자마자 2층을 그냥 뭐 말릴 새도 없이 우다다다 거리고 혼자서 뭐에 홀린 것처럼 막 이렇게 뛰어가서 2층에 4번 방 쪽으로 걔가 뛰어갔거든요. 끝방이네. 네네. 그쪽 방으로 걔가 탁 뛰어가서 딱 그냥 문을 닫고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일단 한 명이 뛰어가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쫓아가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마치 문이 잠긴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성인 남자잖아요. 안에 들어간 건 여자애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잠긴 문을 여는 것처럼 되게 힘들게 어떻게 문을 딱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이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을 때 표정 있죠. 예. 뭔가 홀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되게 무표정인데 울고 있더래요. 그냥 무표정인 상태에서 눈물만 한 방울씩 또 흘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여자애도 쫓아와서 그걸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무섭다, 빨리 나가자. 뭐 있는 것 같다,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계단 쪽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보통 홀리거나 이러면은 좀 이렇게 사람 눈이 풀린다거나 초점이 없거나 좀 반항 같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이 무표정인 상태에서 울기만 하고 손목을 잡고 끌면은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줄줄 잘 쫓아오더래요. 예. 그래서 달래면서 그래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고 계단 쪽으로 딱 갔는데 계단이 없더래요. 뭐야? 마치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냥 막힌 공간처럼 그냥 계단이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후레쉬가 나가요. 불빛이 그냥 싹 다 없어지면서 1층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근데 무슨 소리는 들리더래요. 그냥 움직이는 소리? 뭔가 이런 소리는 들려서 전화를 했대요. 1층에 있는 친구한테. 근데 1층에 있는 친구가 밑에 그 벨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지금 2층에 있는데 우리들이 계단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층에 있는 친구가 되게 겁먹은 말투로 야, 1층도 현관이 안 열려. 분명히 그 친구들이 현관으로 들어왔었고 제가 낮에 갔었을 때도 저희들이 현관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 1층의 앞부분 이제 통유리 부분이랑 그리고 큰 방 쪽에 그 창문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듬성듬성 깨져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려면 충분히 지나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그냥 새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막혀있는 느낌? 그런 것처럼 못 지나가겠대요, 거기로도.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층에서도 못 나가고 2층에서도 내려갈 수도 없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도 안 보이더래요. 예. 그냥 계단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1, 2층 사이가. 그래서 이제는 남자애도 거의 반쯤 실성을 해서 주변에 있던 거를 막 집어 던졌대요. 유리를 깨든 뭘 깨든 우선 자기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으니까. 막 집어 던졌는데 뭐가 깨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막혀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걔는 점점 미쳐가는 거죠. 1층에 있는 애들도. 2층에는 또 영환이 트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지 여자애 둘은 완전히 패닉이 와서 한 명은 계속 무표정으로 울고만 있고 한 명은 뛰어내리더라도 자기는 내려가고 싶으니까 주변에 막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어차피 2층이니까 해봐야 높이가 2층이니까. 그치. 뛰어내릴 수는 있지요. 네. 그래서 막 주변에 이렇게 찾아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환이 트인 친구가 나중에는 화가 나더래요. 그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예. 뭔가 자기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내가 괜찮다고 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이런 복잡한 마음에 걔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화를 막 분출을 했대요. 막 분출을 했는데 좀 따뜻한 느낌의 색깔? 푸른빛하고 주황빛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따뜻한 느낌의 불빛이 주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둥근 구체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예. 주변에. 그동안은 애들이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찾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불빛이 보이자마자 계단이 탁 보이더래요. 드디어. 원래 계단 자리를 그냥 무심결에 탁 쳐다봤는데 그 자리에 계단이 탁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이다 싶어서 막 또 내려갔대요. 2층에 있던 여자의 그 둘을 이렇게 거의 그냥 진짜 끌어내리듯이 예. 지금 아니면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에 막 끌어내렸는데 1층에 있던 친구도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저 문도 열렸으니까 애들이 그 현관문을 통해서 그때서 이제 다 빠져나온 거죠. 이야. 그렇게 딱 빠져나오고 뒤도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전력 질주를 했대요. 예. 우선은 여기서 정말 멀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막 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로 오려면 다시 또 차로 와야 되니까 차에 도착을 해서 시간을 딱 봤는데 애들이 현관에 도착했었을 때가 12시 한 10분 정도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애들이 나온 시간이 12시 30분쯤 걔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무서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시간이 좀 이상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2시간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걸린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해서 우선은 도착을 다시 이렇게 숙소로 어떻게 도착을 잘 했는데 저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되게 개운하게 자고 뭔가 부스럭부스럭거리고 뭐 울음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눈이 딱 뜨여서 친구한테 무슨 일이냐고 갔다 왔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로 그 친구를 불렀죠. 이제 그 영환이 트인 친구를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지금은 자기도 좀 많이 당황스럽다고.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애들이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전부 다 듣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또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나서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 듣기로 그때 당시에 이제 2층에서 막 화를 막 분출을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환이 트인 친구가 화를 분출했었을 때 뭔가 한국말 같지가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걔가 막 화를 막 분출하는 과정에서 걔는 그냥 자기가 이야기하기로는 욕을 했다고 했거든요. 왜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냥 정말 그냥 싸우자는 느낌으로 귀신하고 싸우자는 느낌으로 걔는 화를 막 분출했는데 옆에서 들은 친구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뭐 외국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걔가 막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둥근 형체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빛처럼. 그게 되게 조그마한 애기들이었었대요. 한 7살 정도? 그쯤 되는 애기들이 되게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뭔가 무서운 이야기라는 느낌보다 저는 그냥 좀 신기한 느낌? 이런 일도 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귀신한테 도움을 받았었던 이야기인지 조금 많이 헷갈리고 흥미로웠던 이야기라서 제보를 요렇게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미스터님 궁금한 게 네네. 이게 귀신을 목격해가지고 막 와 무서워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개념보다도 네네. 출입구가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안에 갇혀버리는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에 그 귀신 보시던 그 친구분은 어떤 네. 존재를 본다거나 그러진 못하셨어요. 네. 영안이신데.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따로 뭐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저희한테 그런 장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거? 목욕탕을 가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뒤에 뭐 어깨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되게 밝게 치던 친구였었는데 그 당시에 아침에 걔가 느꼈었을 때는 그러니까 낮에 사전 답사 때 그냥 해를 끼치진 않는데 누군가 있다 그 정도 느낌이었었고 밤에 처음에 도착을 했었을 때는 조금 수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었고 계단이 안 보였을 때는 나도 홀린 건가? 그냥 그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보통 곳이 아니네 거기가. 저도 좀 경험을 해봤었으면은 조금 더 생생하게 뭔가 이야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왜 그렇게 잠이 들고 왜 그렇게 가기 싫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제보를 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벌써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니까 네. 그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번호가 바뀌고 연락이 좀 잘 안 돼서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고 바쁘죠. 네, 그래서 좀 제 기억에 많이 의존했고 그때 당시 들었던 걸 토대로 좀 기억을 많이 되살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간혹 이렇게 있기는 해요. 이게 그 귀신들이 또 힘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그 정도의 네네. 뭔가 능력을 사용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쪽에 좀 관심이 많긴 했었는데 예. 오컬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심령 현상들을 되게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저도 겁이 되게 많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겁은 많은 편이었는데 이 일을 듣고 제가 직접 겪지는 않더라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흥미를 가지게 막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도대체 뭘까? 네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돌비님 방송도 이렇게 계속 챙겨보게 되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찾아서 듣고 뭐 평상시에도 그냥 BGM 깔아놓듯이 평상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다 보니까 흥미가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미스터님께서 오늘 이야기 또 너무나 잘해주신다. 상상이 너무나 잘 되게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처음 참여하셨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네, 고생하세요. 네. 여기 흉가는 뭔가 좀 특이합니다. 귀신이 막 엄청나게 많이 출몰이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계단이 없어져 버리고 현관 문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공간이네요. 근데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귀신들이 힘이 있을 경우엔 사람을 홀렸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공간까지 뒤틀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아마 그 타이밍에 그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살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살라님께서는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사신 적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진짜 무서웠대요. 중국 아파트 괴담이라든지 무서운 이야기 정말 많은데 어떤 곳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살라님.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닉네임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살라님. 제가 축구선수 그 살라를 좋아해서. 그래서 맞네요. 네.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그 축구선수 이름이다 막 이랬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살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중국으로 좀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 때 정말 또 소름 돋는 일들을 겪으셨다. 네. 그래요.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저는 그 홍콩에서 중학교로 나왔고, 말씀드린 그 중국 아파트 살 때는 고등학교부터 제가 중국 대륙에서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네, 국제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국제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었는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제 저도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뭐 홍콩에 있는 대학이나 뭐 중국 대륙에 있는 대학이나 그런 걸 고민을 하다가, 저희 외삼촌이 또 거기 현지 주재원으로 계셨어가지고, 네, 거기로 이제 해당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있는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그 진로를 정하게 돼서 들어가게 됐는데, 예. 일단 그 아파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 15년 전이거든요. 이제 중국 그 베이징 올림픽이 막 끝나가지고 이제 막 도시들이 재정비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치안 같은 경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단계였고, 하지만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 옛날에 뭐 80년대 중국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홈스테이라고 하나요? 현지 가디언 분들이 계시는 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현지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좀 깔끔한 거를 좋아하고, 지금도 결혼해서 아기 키우면서 막 엄청 깨끗하게 막 빨고 정리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 홈스테이에 사는 거는 제가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제 성격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구해야겠다. 근데 이제 한국 동기들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그때 당시로 하나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은 투룸에 좀 괜찮은 아파트였거든요. 어이구, 예. 네. 근데 너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중간에 막 쓰고 막 쥐 나오고 뭐 벌레가 많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제 성격이 그런 거는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전용 아파트라고 세워진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예. 거기는 월세가 이제 하나 70만 원 정도니까 지금 월세 70만 원에도 비싸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은 15년 전이면 엄청 비싼 돈인데 일단 거기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는 그 중국에는 경찰을 공안이라 그래요. 경찰이라고 안 하고. 네. 공안 파출소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한 3개 정도 상주했을 정도로 그 치안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는 아파트고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거기 입주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아마 대학교 2학년 기말고사였을 거예요. 제 습관이 집을 나가기 전에 이제 베란다 문이라든지 화장실 문이라든지 모든 문을 다 닫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제가 시험이 끝나고 저녁 한 8시, 9시쯤에 집에 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집에 왔는데 일단 먼저 집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오면은 현관문을 열면은 뭐 신발장이라든지 그렇게 턱이라고 하나요? 그 신발을 벗을 수 있는 턱이 있는데, 중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미국식으로 일자로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근데 저는 뭐 신발을 벗고 생활을 하니까 이제 신발을 벗고 오른쪽으로 딱 돌면은 화장실하고 주방의 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문을 다 닫고 가는데 주방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주 살짝. 주방에도 베란다가 딸려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살던 도시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다 보니까 바닷가 근처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었나 보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왜냐면은 이사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치안도 좋은 거를 제가 알고 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문을 닫고, 이제 밤 8시, 9시면은 이제 저녁도 먹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쉬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일상생활을 이제 하고, 이제 잠에 들라고 딱 누웠어요. 네. 눕고 나가지고, 제가 잠이 그렇게 빨리 드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1시간, 2시간 정도 좀 뒤척거리다가 자는데, 눈을 딱 뜨니까, 제, 명치 쪽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 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침실 바로 옆에 그 베란다가 또 통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월광이 굉장히 잘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루엣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통수만 보이고. 근데 머리가 아주 새하얗고 머리가 아주 긴 그 몸 크기로 봤을 때는 할머니 같았어요. 그 할머니 같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너무 당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짠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또 치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인근에 있는 불황자나 와가지고 진짜 내 위에 올라와 있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홍콩에서 좀 오래 살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중국 대륙어보다는 광동어가 좀 더 편했어가지고 예.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광동어로 뭐라고 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하지도 못하는 중국 대륙어로 뭐 하시는 거냐,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제 몸이 안 움직이는 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아, 가위구나. 네, 가위를 눌린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예. 근데 그 대륙 본토어로 얘기를 하자마자 그 할머니 같으신 분이 보통 사람이 이렇게 누구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은 고개가 돌잖아요. 근데 그 앉아있는 상태로 몸이 도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그러니까, 떠서 이렇게 쓱 돌듯이? 네네, 그냥 수르르르 이렇게 돌듯이. 예. 이게 돌아가지고 저를 딱 보는데 아무 표정이 없어요, 할머니가. 그 옷도 흰 소복 같은, 소복인지 중국 치파온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머리도 엄청 하얗고, 비녀 같은 것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저를 딱 이렇게 노려보더니, 이게 말을 하기 시작하려고 입을 벌리는데, 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의 속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유튜브 보면은 빨리 감기 하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러듯이 말을 하더니, 탁 일어서요. 제 명치에서. 예. 그러더니 무당분들 왜 적도 탄다고 하나요? 아. 그걸 하듯이 제 몸 위에서 팡팡 이렇게 뛰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경험 이후로도 귀신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잘 믿지는 않아요. 예. 과학 이런 게 아니면은 전 그런 거 믿지 않는데 제가 또 눈으로 본 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네네.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이거는 어디서 본 가위 눌리는 거 푸는 방법 있잖아요. 왜 있죠.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힘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엄청 제가 진짜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모습이 방방 뛰는 것도 그냥 방방 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진짜 무슨 트램펄린에서 뛰듯이 천장에 머리가 닿을랑말랑 하는데 그게 트램펄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러면서 제 명치에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그게. 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제발 깨라, 제발 깨라, 제발 깨라 했는데 결국은 깼어요. 네. 깼는데 저는 그게 한 10분, 15분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제가 그때 잠이 든 게 한 12시쯤이었나 봐요. 근데 잠이 딱 깨고 보니까 새벽 4시? 꽤 흘렀죠. 오. 제가 10분, 15분이라고 느꼈던 게 한 2-3시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하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제 집인데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예. 제가 살던 층이 11층이었어요. 11층이었는데 저 그 밑에 3층에 그 같은 학교의 다른 과에 친한 형님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잠을 잤는데 아까 기말고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근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기말고사가 끝나면 한국에 와가지고 뭐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 시험이 끝나고 제가 한 일주일 뒤에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못 살지. 못 살아요.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간은 그냥 그 3층에 계신 형님 집에서 그냥 솔직히 좀 남자인데 쪽팔려가지고 뭐 귀신 봤다 이 얘기도 못하고 그냥 형님이랑 좀 있고 싶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있다 간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저 점 같은 거를 1년에 한 2번 정도 연례 행사하듯이 보시는 분이라서 예. 종교가 따로 있지는 않으시고요. 그냥 그 어르신분들 왜 점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네. 분들.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용산인데 그 마포 쪽에 어머니가 뭐 전통시장 중에 그 점 보러 가는 데가 있다고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럼 한번 가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뭘 또 그런 걸 뭐 또 점을 보러 갑니까? 그냥 가죠. 그랬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또 시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장 초입에 무당집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께서 그냥 손 잡고 그냥 한번 보기나 봐봐. 그 계속 살아야 되는데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그러죠.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갔어요. 예. 그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무당이 저를 보지도 않고 그 문을 열고 또 문에 들어가야지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보통 현관문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에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무당분이 안에서 뭐 이런 더러운 거 들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요? 예. 무당분이.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뭐 먹다가 흘렸나 싶어가지고 뭐 뒤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앉았어요. 무당분 앞에.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그 처참하게 되게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래요. 그분이. 예. 한국 분인지 뭐 중국 분인지 그분은 모르니까 그냥 그 보이기만 하나 봐요. 뭐 저는 네네.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막으려면은 뭐 계속 꿈에는 나오는데 뭐 당신은 해야 할 것 같은 분은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부적 같은 거를 써서 3장을 저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는 현관문, 하나는 이제 그 문이 열렸던 주방하고 침실 위에 붙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들고 방학이 끝나가지고 중국 들어와가지고 집에다 붙이고 잤더니 또 그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또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현지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현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왕서방이라고 할게요. 그냥 중국 사람이니까. 예. 왕서방이랑 굉장히 친했어가지고 지금도 연락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국도 왔다가 중국도 왔다 그런 사이인데 네네. 이제 그 왕서방이 그 도시에서 선조 대대로 계속 살던 집안인 거예요. 그 왕서방 집안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도 놀러 가고 그러면 왕서방 외삼촌도 보고 왕서방 엄마 아빠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그랬는데 그 왕서방 외삼촌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그래가지고 나 되게 무서웠는데 한국에서 이런 부적 같은 걸 받아왔더니 괜찮아졌다. 그랬더니 그 왕서방 외삼촌이 갑자기 허허허허 웃으시더니 저한테 살라야 너 그 아파트 부지가 뭔지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모르겠는데요. 그 부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왜 국공내전이라고 아시나요? 그 중국 역사 중에. 예. 그 국공내전 당시에 그 국민당군이 마오쩌둥 그 공산당 군한테 밀려가지고 후퇴를 하면서 그게 원래 그 부지가 호수였대요. 엄청 크게. 호수. 네.
근데 이제 국민당군이 철수하면서 공산군 포로들을 이제 안 좋게 다 해가지고 묻어놓은 장소래요, 그게. 와, 호수 메워버렸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 시체로 메운 거죠. 와, 사람 시체로 메워가지고 그게 아예 그냥 평탄화돼가지고 땅이 됐다고. 그래서 알포인트네. 그 아파트 입주할 때도 중국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부자 하면은 우리나라 네. 부자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쵸, 그쵸.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그 구에 제일 좋은 아파트면은 중국 사람들이 있을 만도 한데 그게 없다는 거를 사실 이상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중국 현지인들은 그걸 안 거죠. 예. 안고 그 아파트에 입주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도 그 아파트 주위에만 해무 비슷하게 저층부에는 안개가 쫙 깔리는 거예요, 밤마다. 예. 그게 이제 원래 호수였으니까 그렇게 안개가 이렇게 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도 그러네. 뭐 지금은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 친구도 아직까지 거기서 살고 있는데 예.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건 사고는 엄청 많은가 봐요. 거기가 터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데라서 화가 엄청 세겠구나. 엄청 세대요, 거기가. 이야, 아니, 일단은 내용 자체가 홍콩 쪽에 이제 할머니가 나오셨잖아요. 이제 홍콩 할매 그쵸. 귀신. 홍콩 할매 귀신에다가, 그 알포인트 내용이 나왔던 그 사람 죽은 걸로, 호수를 메워버렸다. 그 내용까지 나와버리니까 더 무섭네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이사했어요. 그냥 이야, 못 살겠어가지고. 그 할머니 생김새라든지 그런 것도 다 기억은 나세요? 네, 똑똑히 기억나요. 눈도 그 죽은 사람들 보면 동공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동그랗게. 그 풀리는 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얘기를 시작하니까 그 동공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바뀌었어요, 그게 갑자기. 오. 그리고 주름도 엄청 주름이 많고, 그 발도 제가 발을 기억하는 게 아까 막 천장까지 뛰어가지고 막 그 정도 높이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맞아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보니까 발도 그 중국 옛날 여자분들 전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되게 안 좋은 악습인데 중국은 옛날에 그 발이 작은 여자가 미인이었대요. 미인상이었대요, 중국이.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4살 소녀 때 신던 신발을 80대 할머니가 신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에? 네, 못 자라게. 그러니까 그 발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오. 엄청 조그만 기괴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뭐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밖에 볼 수 없는 거를 어떻게 보면 눈앞에서 본 건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런 거를 막 위에서 방방 뛰니까 저는 그게 계속 뇌리에 남아가지고 제가 딴 거는 뭐 그런 거 봐도 뭐 귀신 영화 잘 보고 그러는데 전족은 검색을 못해요, 아직. 무서워가지고. 이야, 별일이 다 있네요. 하필 그 아파트, 그러니까 뭐 아파트는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몰랐죠. 그 부동산도 왜냐하면은 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 상대로는 다 조선족이 부동산 영업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 같은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프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공지를 안 해준 거죠. 네. 그래가지고 모르고 입주를 했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어이구, 끔찍한 일을 또 겪으셨네요. 그 아파트에서. 네. 아, 그러면 이 중국 아파트 썰 말고도 네. 이제 분명 그때만 귀신을 봤던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네. 경험도 있나요? 제가 2번 정도만 봤는데 예. 하나는 이제 좀 진부하긴 한데 이건 좀 긴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흔히 남자들 군대에서 귀신 얘기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저도 군대 가서 봤으니까. 네, 저는 군대에서 귀신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저한테 일어나서 예.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예. 이제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제가 그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대학교를 가가지고 한 25, 6세 군대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상공육 보충대 아시죠? 네, 상공육 보충대에서 이제 사단 훈련소 넘어가가지고 배치를 받은 데가 그 흔히들 얘기하는 최전방 중에서도 최전방 부대가 있어요. 이게 부대 이름을 바뀔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TV에 많이 나오는 데 있어요. 네. 그 북한군하고 막 뭐 한다는 그런 데 어. 있는데 이제 거기가 벙커가 있어요. GP 해가지고 아이고, 다 나왔다. 네, 예. GP가 있는데 저는 이제 통역병하고 행정병을 같이 했었거든요.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군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병들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안내해주는 것도 약간 행정병들의 일이어가지고 네. 제가 상병 때였을 거예요. 쌍말이라 그러죠, 쌍말. 쌍말 때 이제 분대장 어깨 견장 차면은 딱 힘들어 가잖아요. 행보관님이랑 이제 작전 지역 견학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한 3명 정도. 예. 제 부사수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다른 건 다 보고 이제 그 GP 가야 되는데 그 GP가 북한군 초소하고 거리가 1km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면은 걔들이 뭐 담배를 피는지 뭐 밥을 먹는지 뭐 자는지 그런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벙커는 뭐 어떨 때 쓰는 거다 했는데 그 벙커 중에 저희가 그 상시 투입을 안 하는 벙커가 딱 한 개가 있어요. 벙커가 몇십 개가 있는데 예. 딱 한 개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유명한 벙커예요. 거기가 예. 그 인근 부대에서도 유명하고 근데 이제 그 벙커 같은 경우에는 상시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벙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벙커마다 이제 지통실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통실에서 핫라인으로 연결을 하는 전화기를 상시 배치를 해놓는데 그 벙커 같은 경우에는 지통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걸 수 있어요. 예. 전화를. 왜냐하면은 지통실하고 그 벙커가 가깝기도 하고 저희는 무전기를 차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벙커가 북한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넘어와가지고 뭐 무슨 일을 했다 그랬을 때 거기 한 라인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저는 그때 배워가지고 했던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 라인이 없었는데 거기는 이제 걸 수 있는 한 라인밖에 없는 거예요. 지통실에서 예. 받을 수는 없고 그 무전기로 다 되니까. 근데 그 전화는 저희가 거는 거니까 울릴 일이 없는 전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벙커를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견학을 하고 그 벙커 쪽으로 가는데 전화기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이미 그 부대에서 생활한 지가 1년이 넘어갈 상황인데 제가 거기서 전화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정도는 알 짬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울릴 이유도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통신선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통신 쪽에서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보일 텐데 네. 저희가 사실 저희 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그 벙커 지날 때는 이게 총을 항상 들고 벙커를 순찰을 하는데 그때는 거의 조종관의 손이 갈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다들 찜찜해가지고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지나가는데 전화기가 울린 거예요. 예. 전화기가 울려가지고 그때 뒤에 있던 신병 3명은 이제 뭔지도 모르니까 전화가 울린다고 하는데 저하고 옆에 부사수하고 걸어가면서 흠칫한 거예요. 예. 이게 왜 울려? 저는 이제 부사수한테 왜 울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가서 확인해봐.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그 친구도 이제 알 만큼 아니까. 그때 예. 또 여름이라서 비가 엄청 왔어요. 천둥번개 치고 앞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철책을 넘어가지고 뭐 그 안에 누가 있으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짬도 있고 견장을 샀으니까 예. 무전을 했어요. 지통실에다가 이러이러한데 혹시 뭐 오늘 망 개설이나 뭐 이런 전화선 부서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소대장님이 아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돌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전화기에 울렸다고 하니까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 나중에 또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뭐 최고 선임이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이제
벙커라고 하면은 이제 총기가 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앞이 개방이 돼 있잖아요. 네. 시야 확보도 하고 조준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앞에 판초 우위 아시죠? 그 우위. 알죠? 그거를 쓴 것 같은 형체가 키가 너무 기괴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벙커 안에서 밖을 봤을 때 얼굴이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밑에 낭떠러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가슴밖에 안 보였어요, 제가. 사람인 건 확실했어요. 왜냐하면은 판초 우위가 너무 선명하게 그 옛날에 국방색 개구리 무늬, 예. 그 판초 우위를 제가 눈으로 너무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 권총 홀스터에다가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거를 뽑을까 말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무전을 해야 되니까 고개를 돌린 사이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다 돌고 나서 돌 때도 여기는 어떤 상황에서 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남은 거는 다 스킵하고 그냥 바로 지통실로 올라갔는데 그 지통실 소대장님이 이제 저한테 살라야 너 이제 군생활 얼마 안 남았다고 되게 빠졌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너 아까 무전하고 나가지고 지통실로 전화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뭐야? 전화했는데 이런 소리밖에 안 났대요. 오오오오. 그러니까 소대장님은 제가 장난친 줄 안 거예요. 왜냐 예. 워낙 친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혼내려고 불렀는데 저는 방방 날뛰었죠.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몇 번 벙커야 그래가지고 그 벙커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됐다 그냥 가라. 그리고 나서 소대원들한테 오늘 조심하라고 해라. 예.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제가 가고 나가지고 그날 밤에 정기적으로 이제 벙커 순찰을 하다 보니까 예. 저 말고도 본 사람이 3사람이 더 있었어요. 아, 그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거를 가슴만. 그래가지고 그중 하나는 신병티를 이제 막 벗은 일병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불침번 사수를 들면서 가다가 그 친구가 기절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최전방에서 그 기절을 해버리니까 또 밑에 의무대에서 또 올라가가지고 실어 오고 막 그러고 나가지고 하도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다 보니까 네. 저희 대장님이 그냥 그 향이라도 하나 피워주라고 그냥 담배불 붙여가지고 그 PX에 파는 무알코올 맥주랑 해가지고 좀 주라고. 예. 아마 좀 뭐 안 좋게 됐으니까 좀 그게 원한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 나가지고는 또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쪽 지역이 워낙 흉흉한 일이 많아가지고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가슴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머리가 보여야 돼. 그게 조금 높은 곳에다가 이제 목을 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극단적인 선택은 그 목을 매신 게 아니고 총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목을 맨 게 아니에요? 네, 총기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와,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인만 본 것도 아니고 똑같이 목격하신 분들도 많네요? 그게? 네네, 많아요. 저까지 4명 정도?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시면 꼭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라고, 그게. 오. 그게 근데 키가 큰 사람이 아닌 게 네네. 비정상적으로 컸어요. 그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예.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이 됐는데, 그게 제일 무서웠죠. 대략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벙커 크기 계산하면 2m 넘었을 거예요. 오휴. 근데 그거는 지금 살라님이니까 귀신을 보셨던 게 아니라 거기가 네. 이상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신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워낙 그런 거 믿지도 않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분이 좀 뭔가 한이 있으셨겠죠. 아마 그렇겠죠. 또 힘들게 군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예. 오늘 살라님께서 중국 아파트 썰, 그리고 또 군대에서 있는 또 썰까지 들려주셨는데 너무 무서워요. 표현을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시고요.
네, 네. 오늘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일단은 홍콩 할매 귀신이 있었구나. 진짜. 홍콩 할매 귀신. 그리고 이제 그 부대에서 목격이 되는 판초우이 키가 2m가 넘는 그 귀신. 그리고 본인만 봤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또 군생활 같이 하시던 분들도 보셨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또 그런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은 귀신을 꼭 안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땡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땡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한 무당분을 만나시고 나서 그 무당분이랑 같이 다니신 적이 있나 봐요. 예, 그때 당시에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김땡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누빈. 오, 목소리 많이 밝아지셨네요. 뭐, 요즘은 많이 밝아졌죠, 예전보다는. 다행이다. 저번 참여까지만 해도 되게 목소리가 안 좋으셨거든요. 아, 그렇죠.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지금은 좀 목소리가 좋아지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김땡님. 네. 일단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데 어떤 이야기일까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해서는 뭐 어떠한 이상한 거를 봐도 그 집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이 집은 제가, 부당형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집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게 된. 도움을 요청해서 저랑 같이 이 집을 도와주고 있죠. 현재까지요. 근데 왜 김땡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김땡님은 무당분이 아니신데? 저는 그런 쪽에서는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이분이 이제 아드님이 계세요. 아드님이 계시는데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버님이 안 계셔요. 어허. 아버님이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님만 살아 계시는데 어머님이 정신이 사실 온전치가 못해서 사실 이 아이 혼자서도 이제 밥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게 좀 많다 보니까 네네. 저도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거고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좀 정상적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게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랑 형님이랑 둘이 이제 같이 저는 저대로 형은 형대로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이죠. 어허, 어떤 사연이길래 또 이렇게 네. 도와주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이제 견적 요청이 들어와서 견적을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저는 처음에 이분이 전화 오실 때 저는 일본인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처음에 전화를 거시자마자 모시모시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어로? 여자분이. 네, 일본어로요. 저는 사실 일본어를 그냥 대충은 그냥 조금 알아요. 예전에 좀 배운 적이 있어서 조금 아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일본어로 이제 저한테 이제 수화가 왔으니까 저도 이제 하이 그러고 이제 일단은 네, 대화를 시도를 했죠.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말은 저한테 한국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커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실에 여기 좀 인테리어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예, 갈 수 있다고, 네, 가겠다고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빌라인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하였어요. 네, 반지하여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일단은 제가 이 집을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놀란 거는 이 집이 난장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장판이라는 게 그냥 집안에 이사를 들어온 것처럼, 짐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뭐 냄새도 냄새뿐거니와 아무래도 좀 딱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좀 많이 정리가 안 된 집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사 온 집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여기 지금 이사 오신 거냐고 여쭤보니까 아니래요. 예전부터 사는 집이었는데 그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집을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집에 어떻게든 이제 빚 좀 가려보려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고 견적증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그렇게 뭐 이상한 분으로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예. 대화도 잘 통하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말하다가 보면은 계속 일본어를 섞어서 얘기해요. 뭐 일본어 중에 뭐 아노 이 말 있잖아요. 저기 뭐 이런 뜻. 얘기하다가 뭐 아노 저기 아노 이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사시다가 오셨나 보다. 일본에서 사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말을 하다가 그게 뭐 섞여서 나오나 보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다 그날 끝내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그래서 제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돈을 다 드릴 테니까 예. 돈을 받아 가시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다 계약이 다 되고 그다음에 설치가 다 되고 나서 그때 잔금 다 주셔도 되는데 지금 주셔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겠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방에 있던 그 초등학교 남자아이 하나가 엄마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까는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네. 그래서 그냥 아이가 방에 있다 나왔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대금을 받는데 예. 그때 제가 원래 대금을 만약에 30만 원이라고 제가 칠게요. 네. 근데 저한테 5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30만 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사장님 너무 좋아 보이셔서 팁이라고 가져가시라고. 근데 저는 그전 사실 받기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예. 주면은 원래 감사히 받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근데 뭔가 그 돈을 받기가 찝찝해서 그 아이를 슬쩍 불렀어요. 나 좀 잠깐 도와달라고. 부른 다음에 잠깐 밖으로 나가서 그 아이에게 20만 원 다시 줬어요. 이거 엄마가 형한테 주는 선물인데 내가 너한테 다시 선물을 이거를 줄 테니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들어가나 궁금하니까 반지하니까 보이더라고요. 봤는데 이 아이가 그 돈을 다시 엄마한테 주더라고요. 이 아이도 참 착하죠. 본인이 챙기지 않고 엄마한테 주면서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뭐 아이가 참 착하다. 그리고 이제 나오고 나서 한 3일 정도 뒤에 제가 이제 다시 그 집을 설치를 하러 갔어요. 어차피 거실 하나다 보니까 금방 돼가지고 이제 설치하러 갔는데 가다가 그 무당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야 김땡아 너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될 거야. 가봐. 일단은 가보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형한테 연락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날 좀 바빴어요. 근데 그 형이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이 집에 가서 뭐 정신 바짝 차려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사실 무섭더라고요. 어느 집을 가더라도 좀 무섭더라고요. 보이니까 또. 그래서 일단은 그 집이 그 다음 집이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집에 문이 안 잠겨져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 여자분한테.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정신이 좀 온전해 보였거든요. 목소리를 들어도 되게 밝은 분이었고. 근데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전화를 받자마자 이치니 산시 고로쿠 시치 하치 큐주 이치니 산시 이러는 거예요. 오, 일본어다. 일본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치니 산시 이러다가 갑자기 이, 얼, 산, 스, 우, 리우 이러는 거예요. 중국어다, 이번엔? 이게 중국어거든요. 예. 중국어로 조성어로 1부터 10까지 세는 거고 일본어로 1부터 10까지 세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어온다.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한테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고 저를 잠깐 불러내는 거예요. 형 들어가시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좀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요. 저 왜?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형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이라도 무서우시면은 그냥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들어가자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처음에 돌빈이한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었다고. 예. 근데 그 집이 그날은 들어가니까 정리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가 도망 나오려고 했어요. 왜요? 화장대가 현관문 바로 그 반대편에, 원래는 집 구조 자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반대편에 인터폰이 있는 집 있잖아요. 그죠? 인터폰이 있는데 바로 아래다가 화장대를 그렇게 세워놨더라고요. 화장대를 세워놓고 거기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돌빈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려달라고 한 이 모습 그대로 있죠. 이 얼굴 그대로 화장을 하고 저를 보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씩 웃으면서 계속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돌빈이 그 느낌 아세요? 이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안에 다른 존재는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울 안을 보면서 웃으면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거울 안에 존재는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눈이. 그러니까 이 안에, 거울 안에 존재는 제가 봤을 때 영과 같아요. 영과 같은데, 근데 저도 그때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를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 그러면서 달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달아드리겠다고, 빨리 달아주고 가자. 그 형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한 것도 있으니까 빨리 달고 나는 그냥 빨리 빠지자. 그래서 생각을 하고 어차피 거실 다는 거 금방 다니까 달고 있는데, 화장대를 이제 나무를 끌 때 끽끽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쵸? 제가 이제 왼쪽 끝에서부터 달기 시작했는데, 왼쪽 끝에 달면은 제 방향으로 화장대를 이렇게 끽끽 돌리더라고요. 예? 제가 보이게 거울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제가 뒤를 바라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예. 근데 제가 끽끽 소리가 나니까 제가 돌아갔는데, 그 사람은 거울을 보고서 웃으면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 거울이라는 존재는 눈이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 제가, 그 형님이 저한테 부적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예. 그걸 제가 딱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제 가슴팍에 딱 놓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오늘은 좀 무슨 일 없게 좀 도와달라고 혼잣말 그렇게 하고 못 본 척을 하고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와타시가 키에레라또 오모이마스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저한테 일본어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핸드폰이 뒷주머니에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번역기를 돌렸어요. 바로. 무서우니까. 저한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역기를 돌리니까 당신은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키에레다토 이테 쿠다사이.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쁘다고 말해주세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키에레다토 이테 쿠다사이, 키에레다토 이테 쿠다사이, 키에레다토 이테 쿠다사이, 키에레다토 이테 쿠다사이. 와, 그 얘기 딱 번역기 돌리자마자 와.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화장을 하고 계속 저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화장이 다 됐나 봐요. 이제는 화장을 안 해요. 그럼 저를 보고 계속 웃고 있어요. 끼끼. 그 거울 안에 그 얼굴도 계속 저를 보면서 웃고 있고.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가가 제가 보여서 그 영가를 무서워한 적은 있지만 사람이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무서워한 것도 오랜만이잖아요. 예.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제 가만히 서서 작업도 못하고 있는데 타시타라이 타이 데스까? 타시타라이 타이 데스까? 타시타라이 타이 데스까? 그러면서 여자들이 그 화장을 하면서 그 가위로 속눈썹 자르는 거 있죠. 예. 눈썹 자르는 거라고 하나요? 그거를 손에 쥐면서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타시타라이 타이 데스까? 타시타라이 타이 데스까? 번역기 돌렸죠. 찌르면 아프겠죠? 찌르면 아프겠죠? 찌르면 아프겠죠? 이 말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또 3번씩 하네, 말을. 이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계속 그 말을 반복을 해서 3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혼자 또 키키키키 웃어요. 무섭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당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탁 뺏어가더라고요. 다다다다 뛰어오더니 제 핸드폰을 탁 뺏어가서 오소레나이 데쿠 다 사나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뜻이 뭔지 또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뭐 무서워 말아요 찌르지 않아요. 무서워 말아요 찌르지 않아요. 무서워 말아요 찌르지 않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는 계속 육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그 영가 있잖아요. 예. 그 안에 그 얼굴이 입모양을 계속 그 모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게 사람이 일단은 가위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가위를 들고 있고 제 핸드폰을 뺏어갔기 때문에 일단 저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많이 위험하시, 지금. 그쵸. 제가 누구한테 연락을 할 방법도 없고 여기는 일단 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핸드폰을 뺏어서 런을 할까, 내가 그냥 이 사람보다 빠를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런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몸싸움을 해서라도 내가 그냥 지켜낼까, 이 생각을 했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남자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여자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딱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또 방 안에서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엄마 뭐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 사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인데 엄마마저 왜 그러냐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딱 뺏어가지고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나가면서 하는 말이, 삼촌 저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저는 그래요. 밥을 사주더라도 일단은 이 아이의 보호자는 어머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무섭더라도 나오기 전에. 제가 죄송한데 실례가 안 된다면은 이 아이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해도 되겠냐. 너무 이쁘고 귀여운 아이라고 알기도 하고 나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밥 한 끼면 대접하고 싶다.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웃으면서 하이 알겠습니다. 하이 그러면서 문을 닫더라고요. 예. 나가라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뭐 먹고 싶니 물어보니까 따뜻한 밥이 먹고 싶대요. 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셔? 그래도 엄마가 우리 아이 너무 이쁜 아이인데 밥을 왜 안 차려주실까?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해요. 우리 아빠도 저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일단은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따뜻한 밥받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 아는 동생 중에 정말 좀 밥하는 진짜 기똥차게 하는 여자 동생 하나가 있어요. 네네. 전화를 했죠.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밥 좀 차려달라고. 오빠가 나중에 보상을 할 테니까, 답례할 테니까 밥 좀 차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제 차를 이제 태워서 가고 있는데, 원래는 그 아이 옆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제가 무심결에 뒤를 봤는데 어떤 아저씨 영가 하나가 제 뒤에 타서 그 아이를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어? 그 아이를 보면서 같이 아버지인가? 따라 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아빠구나. 아빠가 따라왔구나. 아빠가 뭔가가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눈길 안 주고 아이만 보면서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아빠인지 몰랐어요. 그냥 울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육안으로 그냥 느낀 거죠. 그냥 아빠구나. 그래서 전화를 했죠, 동생한테. 예. 미안한데 밥을 오빠 거랑 내 지인 거랑 밥 하나만 그냥 더 차려달라.
하나만 더 차려주고 거기다 숟갈이랑 젓가락을 놔달라.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네. 왜 그러냐고, 오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렇게 차려주고 넌 그냥 방 안에 들어가 있고 오빠가 나중에 얘기해주겠다.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도착을 해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내려갔죠. 그러니까 고맙게도 또 그렇게 밥을 그렇게 차려줬더라고요. 예. 뭐 소세지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해가지고 지금 맛있게 차려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밥을 먹고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 그 남자 연가 한 분이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계속 그 아이 뒤에 서가지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앉으시라고, 같이 식사하시라고, 같이 식사하시고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내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앉으시라고. 근데 그 아이가 봤을 땐 제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제가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뒤로 돌아보고 저러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얘기를 했죠. 아니라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냥 형 좀 뭐 좀 본다. 근데 뒤에 뭐가 있길래 같이 앉아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형 이해해달라고, 형이랑 얘기나 하자고,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이상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밥을 이렇게 자기 옆에다가 나란히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예. 숟가락이랑 젓가락이랑. 근데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제사밥 차릴 때 원래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사각형 모양으로 한 다음에 그 물에다가 그걸 밥을 담궈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은 용감해진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제사상에도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사각형으로 밥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푸고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나란히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이 아이에게 형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사연이 있는지 형한테 얘기 좀 해달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것이고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분 같은데 형한테 얘기한 게 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형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어른이다. 네.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형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정 네가 안 될 것 같은 얘기는 안 해도 된다.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 밥도 못 먹고.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너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애가 이렇게 우나 싶어가지고 괜찮아. 나도 딸이 있고 나도 결혼했어. 그러니까 아빠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물론 내가 너한테 아빠가 되진 못하겠지만 다 들어줄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안이 원래 뭐 공장 같은 걸 운영을 했대요. 아버님이. 예. 네, 공장 같은 거 이제 경도 광주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거기 공장이 안 좋게 됐나 봐요. 좀 네네.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자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무속인을 찾아갔나 봐요. 네. 어떻게 좀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갔겠죠. 근데 그 무속인이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신내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랬대요. 이 아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예. 이 아이는 지금은 보이는 건 없지만 나중에 있어서 이 아이는 아마 신병 올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당히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이분이 좀 용하다고 좀 유명하다고 해서 뭐 찾아갔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외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혹 이제 좀 겁이 덜컥 나신 거죠, 이분들이. 네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겠냐고, 이 아이만큼은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아빠가 신내림을 받아라. 대신 그럴 수가 싸게 있나? 해줄게. 예.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게 가능한가? 나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처음이고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듣다 보니까 사리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들이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빠가 대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내가 싸게 해줄 터이니 아빠가 대신 뭐 신내림을 받아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해야죠.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데. 예. 그러니까 알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그 무당이랑 다시 약속을 잡고 그 무당이 얼마를 요구했냐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공장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모자랄 만큼의 돈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어마무시한 돈이네. 몇 억을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약속한 날짜가 돼가지고 그 아버님이 가셔가지고 무슨 산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강원도에 있는 예. 산으로 그 가족을 데리고 가서 봉고차를 타고 데리고 가서 그 아빠를 그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 구슬한다 치고 막 그 아빠한테 뭐를 계속 뭐 방울 같은 거를 막 흔들고 뭐 꽃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 아빠한테 막 하고 그 아빠한테 막 뭔가를 계속 주문 같은 걸 계속 외우면서 뭘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게 그 아빠한테 유채꽃 같은 거 있죠. 유채꽃 같은 거를 뭐 어디서 슬슬 꺼내더니 그 아빠 눈에다가 이렇게 쓱 비볐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눈에다가. 아버님 눈에다가 이렇게 비비고 나서 다 됐다고. 내려가도 된다고. 이제 내려가서 기도 드릴 일만 남았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끝났나 보다. 근데 뭐 아버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느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와서 기도 드리면 된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가서 또 기도를 드리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그 기도 드리는 것도 그 산에서 기도 드리면서 며칠을 그렇게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내림을 받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저도 들은 게 있으니까. 뭐 집에서 기도 드리면 된다. 뭐 요광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된다. 그렇게 무당이 얘기를 하고 그 무당은 갔대요. 네. 그 가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대요. 네. 아빠도 오면서 그래 우리가 아빠가 뭐 그렇게 뭐 신내림을 받더라도 우리 가족만 멀쩡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좋게 와서 그날 이제 잠을 자는데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빠 왜 그래? 그래서 다 이제 와이프랑 물어보니까 자는데 누가 내 목을 그렇게 졸랐다고. 내 목을 그렇게 조른다고 어떤 여자가.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눈 내놔 그러면서 계속 목을 조른다고. 그러면서 화장대 쪽으로 그렇게 걸어갔대요. 그 안방 그 화장대 있는 쪽 있죠. 그 거울 안으로 그 여자는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꿈에 깼대요. 와, 그거 뭐 문제 있네, 그거. 문제가 있던 거죠. 처음부터. 예. 근데 그날 하루는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갔대요. 지나가고 그냥 내가 이제 신내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겠지. 뭐 내가 뭐 이런 게 이제 다 경험이 되겠지.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도 똑같은 꿈을 꾸고 그 다음날도 똑같은 꿈을 꾸고 근데 이게 계속 그 귀신은 목을 조르다가 숨이 넘어갈 때쯤 되면은 그냥 화장대로 들어가더래요. 웃으면서. 예.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이게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화장대를 버려버렸대요. 화장대를 버리고 그 화장대를 없이 생활을 한 거죠. 그래도 이 귀신이 그 다음날 또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내 눈 내놔 그러고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서 그 거울로 들어가더래요. 이번에는 화장실로 거울로. 이제 거울로만 계속 들어가더래요. 그 귀신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목을 조르고 사람 숨이 넘어갈 때쯤 되면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게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은 이 아버님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이 아버님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하시겠죠. 네.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막 집으로 울면서 뛰어오시대요, 아버님이. 그래서 무슨 일이야? 아빠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 일하는데 어떤 귀신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고. 예. 내가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지나가는 데마다 귀신이 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줘! 이러면서 울면서 막 들어오시더래요, 아버님.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무당한테 전화를 해도 그 무당은 괜찮을 거라고. 신내님이 원래 그런 거라고.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뚝 끊어버리더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아버님이 그게 너무 견딜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아버님이 그
산 있죠. 그 신내리 받았던 그 산. 네. 그 산에 가서 목매달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오, 꼭대기 가셔가지고 예. 이 아버님이 꼭대기 가서 돌아가시는데 그걸 또 이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아버님이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차를 끌고 나가시더래요. 근데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님이 요새 이상하다 보니까 이거 따라간 거죠. 택시 타고 그분을 예. 따라가다가 그분이 이제 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이제 막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이제 와이프분이 뒤따라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올라간 거죠. 일단은 찾으려고 올라가는데 뭔가 느낌이 남편이 꼭대기로 갔고 있을 거나 그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간 거죠. 따라갔는데 이미 올라갔을 때는 남편분은 목매달아서 돌아가셨고 아내분이 그걸 이제 보신 거죠. 그걸 이제 보시고 나서 아내분이 이제 112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내분이 이제 정신을 아예 놓은 거죠. 아예 놓아버린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나서. 근데 이렇게 이제 되고 나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요. 엄마는 애가 뭘 이제- 해요? 그렇죠.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진술을 하니까 이 아이는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고 엄마는 완전히 정신을 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혼자. 그 어린애가? 그 무당을. 네. 너무 화가 나서 예. 우리 아빠가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 느낌 때문에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혼자 갔는데 이 무당이 이 아이를 좀 폭행을 해서 내보냈대요. 예. 폭행을 했대요. 네가 뭘 하냐고. 아빠가 그렇게 된 건 다 신의 뜻인 거는 네가 뭘 알겠냐고. 이 아이가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게 뭔가 계속 맞으면서도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네. 이 사람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정말 똑똑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 아이랑 얘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똑똑해요. 똘똘하고. 완전 올바르더라고요, 아이가. 오. 네. 어릴 때부터 되게 올바르게 자랐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가는 게 좀 그러니까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간 거예요. 네. 엄마를 모시고 같이 간 거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한테 한번 다시 가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보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이 사람한테 돈 준 게 얼만데 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알겠다고 하고 그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같이 간 거죠. 가자마자 이분이 또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 꽃 있죠. 어디서 주섬주섬 꽃을 꺼내와가지고 그 엄마 눈에다가 긁었대요. 꽃을. 엄마 눈에다가 이렇게 쓱 긁더래요. 아이는 건들지 않고. 그러니까 긁으니까 엄마는 이제 눈이 아프니까 이제 아이를 데리고 막 도망 나온 거죠. 예. 도망 나오고 나서 집으로 그냥 택시 타고 그냥 바로 왔대요. 그 다음부터 엄마가 그렇게 또 이상해진 거예요. 어디서 그 화장대를 또 어디서 엄마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 화장대를 보면서 아침 저녁이고 계속 화장만 하고 있더래요.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니까 이 아이는 방에 문 잠그고 있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예.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가 가도 그 방에서 문 잠그고 있던 거예요. 엄마의 그런 모습이 창피하고 무서우니까. 일단 무서우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엄마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비춰주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 아이고 다 아는 나이인데. 네네. 그래서 이 아이가 안 나왔던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인지 뭔지는 모르겠던 그 영가는 계속 옆에서 울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한테. 그래, 내가 직접적으로 너를 도와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운 내자. 기운 내고 용기 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밥 먹자. 밥 먹고 제가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식사하세요. 배고프시지 않냐고. 식사하시라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딱 아들을 보고 있다가 아들이 밥을 먹으니까 그때서야 밥을 막 허우적 드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 형님한테 전화를 했죠. 형, 이 집이야?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 형 얘기를 해주지 왜 얘기를 안 해줬냐고. 네. 그러니까 그 전화를 꾸면서 그 형도 보였대요. 제가 이제 이런 집을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를 꿈에서 미리 봤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이 형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형한테 얘기를 했죠. 이런 사연이 있는 아이가 있고 이런 가족이 있다. 형 와서 좀 도와달라. 내가 형한테 술 한번 거하게 쏘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이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게 봤으면은 네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면 좋은 사람들이니까 도와달라고 하겠지. 그렇게 형이랑 같이 만나서 오기로 하고 그 형이랑 이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해서 오고 있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 가자마자 집 뒤에서 한번 네가 이제 팥을 뿌리고 다니려. 집 근처에다 팥을 뿌리고 다니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그냥 불러라고 하는 의식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형이랑 도착을 해서 그 형은 차 안에서 이제 뭘 방울을 계속 흔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형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뭐 이제는 무섭지도 않아요. 예. 그냥 계속 혼자 말하고 이게는 뭐 주문같이 계속 외우고 있고 저는 내려가지고 계속 이제 팥을 뿌렸죠. 팥 뿌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그 반지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엄마 있죠. 엄마가 반지하에서 저를 이렇게 창문 위로 올려다보면서 무슨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러면서 계속 왔어. 그러면서 계속 손을 흔들어요, 저한테. 예. 근데 저는 그 집이 창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 얼굴만 보이고 입모양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렷했어요. 왔어. 그리고 계속 손을 흔들고 있길래 왔어. 그리고 저는 그냥 혼잣말로 하고 그 형한테 이제 가서 들어가자고 했죠. 팥 다 뿌렸다고 들어가자. 예.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제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들어가자마자 온갖 잡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집안 곳곳에 잡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잡귀들이 많거나 그러면은 저도 뭐 형상이나 뭐 그림자나 이렇게도 보여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잡귀가 엄청 많고 그 아이 방을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그 무당형은 계속 뒤에서 방을 흔들면서 천천히 들어오시거든요. 문을 그날은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가 걱정해서 방으로 들어가니까 발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서 왜 이렇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더 이상해졌대요. 원래 자기한테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자기를 그렇게 때리더래요. 네.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아. 온전치 예. 않은 상황에서. 무섭다고, 형 빨리 도와달라고, 형 잘 왔다고, 나 진짜 무섭다고. 알았어, 형이 오늘 너 도와주러 왔어. 도와주러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형 옆에 꼭 붙어 있어. 형이랑 나가자. 그리고 그 아이는 일단 차에 태웠어요. 네. 데리고 나가서 태우고 나서 그 형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아유 진짜 더럽다 더러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방울을 흔드니까 그 잡귀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문 밖으로 막 도망가요. 창문 쪽으로 다 도망가더라고요. 오시자마자 그 형은 계속 아이고 더럽다 아유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뭐 잡귀들이 이렇게 많은데 뭘 이렇게 해놨냐 걔는 그러면서 계속 방울을 흔들면서 집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계속 팥을 들고 와서 팥을 조금씩 풀리면서 아이고 그래 가라 가 그러면서 계속 뿌리고 있더라고요. 방울을 흔들면서 뭐 그게 이제 부정 타는 건 이제 좀 많이 뭐 없앤다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 말로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저는 들어갔죠. 들어가서 형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이따가 그냥 이 여자만 잡아달래요. 아마 도망갈 거라고. 그러니까 문 밖으로 도망가지 않게 잡아주라고. 예. 문 잠그라고. 문 잠그고 그냥 도망가지만 못하게 하라고. 알겠다고. 근데 원래 그 형이 올 때 원래 그 다른 분 한 분이랑 같이 오셔요. 그분이랑 이제 같이 뭐 옆에서 그분이 계속 그 형 도와주시고 그래서 알아서 막 척척척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예. 근데 그분이 그날에 안 오시고 그 형 혼자 오셨거든요. 이제 그 아이 방도 뭐 이렇게 뭐 부정 태우는 거 이제 없애고 이제 방을 흔들고 나서 이제 들어가자 하시더라고요. 그 네네. 여자 방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들어가자마자 거기가 이제 붙박이장이 있었어요. 근데 붙박이장 안에서 숨어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그 무당형 보자마자 이렇게 딱 눈도 못 마주쳐요. 무당형한테. 눈도 못 맞추고 이렇게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딱 그 형님이 들어가시자마자 그 여자한테 나가 그러더라고요. 나가. 어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오란다고 이 여자 몸에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한 명 죽였으면 되지 누구 한 명을 더 잡아가려고. 야, 어디 네가 이 가족을 파탄내려고 여기 들어와 있냐고. 나가라고. 나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나가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를 봤을 때 그 뒤에 그림자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빙의된 사람을 보면 원래 그렇게 사람 뒤에 그림자 하나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네네. 그림자 같이. 네, 그림자 같이 하나가 서 있는데 그 형이 이제 그 그림자가 안 나오니까 그 여자 뒷더미를 자꾸 이렇게 쓱 꺼내니까 그림자만 이렇게 쏙 나오더라고요. 예. 신기하게. 저는 근데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뒷더미를 잡고 이렇게 쓱 잡아당기니까 그림자만 이렇게 쏙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더니 그 여자 형체가 이렇게 쓱, 원래는 그림자로 보였던 형체가 화장을 했던 그 여자 형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그때 제가 봤던 그 화장을 한 여자 연가가 저를 죽이듯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무당 형님이 그 연가 보고 어디 째려보고 있냐고, 어디 잡기 따위가 내 앞에서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냐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저한테 그 한마디 하고 딱 도망갔어요. 두고 보자. 근데 무당한테는 말을 못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예. 그래서 야, 일단은 차에 태워서 일단은 우리 집으로 가자고. 집으로 가서 일단은 내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예. 아이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일단 그 집으로 나와서 이제 무당 형님 댁으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조치 취하고 나고 이제 조금 이제 무진 먹이고 하니까 그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시자마자 하는 말이 우리 아이 어디냐고.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를 뒤쪽에 유심히 보다가 딱 알았나 봐요. 엄마가 정신이 좀 돌아온 거를. 아. 울면서 엄마 당기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었다고. 얼마나 좀 슬퍼요. 저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도 그때 많이 울었어요. 예. 엄마 보고 싶었대요. 엄마 보고 싶었고 도와주시는 분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괜찮아. 오히려 엄마보다 그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슬퍼요.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그쵸? 그렇죠. 아이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쪽 자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무당님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원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데 이 아이 봐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은 아니까 일단 그 무당 어디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어디 있는지 얘기하래요. 너네 이렇게 만든 무당이 어디 있는지. 와. 그러니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예. 이제 너 저보고 이제 운전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강원도로 갔어요. 이제 강원도로 제가 운전해서 갔는데 그쪽에 이제 도착을 하자마자 그분이 원래는 처음에는 거기 대문이 열어놓고 오셨대요. 거기가 이번 옛날에 그 기아집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집이. 그날은 가니까 이렇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문을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나와! 못된 사람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쓱 문을 열고 나오더니 무당 형님을 딱 보자마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무당 형님이 딱 처음에는 그냥 벌레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 사람을.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예. 창문 열고 그냥 거기서 듣고만 있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진짜 저는 무당 형님이 그렇게 무서운 표정 짓는 것도 처음 봤고, 예. 그리고 무당 형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벌레 보듯이 보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 사람한테 무당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허주 잡기 따위가 몸에 실렸다고 네가 신인 줄 아냐고. 예. 네가 신인 줄 알았지. 네가 신인 줄 알고 얘 몸에 그 애를 네가 심어 놓은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그 무당집 앞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벤치 한 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무당 형님이 그 차를 보자마자 저거 네 차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거 당장 이 사람한테 돌려주라고. 네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그렇게 뺏어가지고, 물론 네가 그렇게 사리사욕 채우겠자고 이 사람들 그렇게 만든 거는 내가 너를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너 이 사람한테 돈 뺏은 거 지금 다 당장 다 돌려주고, 너 지금 나랑 같이 좀 가자고. 예. 같이 좀 가자. 여기 있으면 내가 너 그냥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은 그건 내가 잡혀 들어가는 거고, 사기죄로 너 경찰서로 같이 집어 넣어버리겠다고. 어디 무당도 아닌 게 무당 행세를 하고 있냐고. 가자고. 그리고 나서 경찰서로 바로 갔어요. 그분을 모시고 데리고 순순히 따라가요. 따라가더라고요. 오. 처음에는 조금 버틴 게다가 나중에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진술서 이제 작성하고, 아이랑 엄마랑 이제 증인이 돼서 뭐 이렇게 했다. 그분은 이제 구속이 됐어요. 사기죄로. 와. 지금 상황이 그분은 구속이 됐어요. 근데 예. 그분의 실려있는 그 귀신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무당형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냥 구속됐어. 구속됐고, 그냥 돈만 이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야. 돈 찾아주고, 이 사람들한테 그냥,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 잡기가 진짜 엄청 많이 실려 있었대요. 예. 잡기가. 그래서 그것도 다 떼어내주고, 내가 며칠 동안은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있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남자아이나 네가 좀 잘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잘 챙겨주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나가. 경찰서 안에 있어봤자 이 아이가 뭐 좋은 거 보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나가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서로 들어가서 이제 무당 형님이랑 그 여자분이랑 이제 뭐 진술하고 있을 동안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예. 어때?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한테.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아. 그래서 참. 뭐가 좋아? 그러니까 그냥 좋아요. 제가 형한테 어떻게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게 올바른 게,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봐요. 그거는 쉬운 너무 건 행복하대요. 아니에요. 예. 네, 행복하대요. 행복하고 저 진짜 형 은혜 못 잊을 거라고. 우리 엄마 저렇게 잘 돌려놔줘서 고맙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 줄 거래요.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사는 건 열심히 사는 거고, 일단은 너도 너네 어머니도 일단은 형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 형님 좋은 분이니까 도와주실 거고, 너는 너 잘 살 생각하고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형한테 연락하고, 나는 밥을 너를 사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너를 사줄 수 있고, 너 얘기 들어줄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다 얘기하라고. 하루에 한 번 전화 와요, 이 친구. 오호. 자주 예. 전화 와요. 네. 전화 와가지고 오늘은 이랬다, 근데 신기했다, 오늘 학교 갔다, 뭐 이렇게 뭐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줘요. 네. 얘기를 해주면은 그래 형이 너 보고 싶다, 형이 뭐 밥 한 번 사줄게, 형이 갈게, 항상 그렇게 얘기라도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가 그렇게 경찰서 나오고 그분들 그렇게 모셔드리고, 그날 꿈에 남자 영가가 나왔어요. 네. 아버님. 아버지?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무 말 안 하셔요. 아무 말 안 하시고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무당형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90도로 인사하시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무당형님이 너 좋은 일 한 거야. 그분이 너한테 인사하고 가신 거고, 아빠가 너한테 왔을 거야. 너 좋은 일 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사람 경찰서 가고 너가 이 일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죄책감 갖지 말고, 넌 정말 좋은 일 한 거고 난 너가 자랑스러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항상 걱정되는 게, 네. 진짜 끝에 고구마 네. 먹은 것처럼 될까봐 걱정을 많이 네네. 했는데 사기다였네. 와, 잘 해결이 돼서 진짜 너무 다행인 것 네네. 같고, 뭐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엔 어머니도 네네. 지금 차차 돌아오신 것 같고, 그리고 네네. 이제 그 무당도 벌을 받았고,
정말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좋죠.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유, 또 덕을 쌓으셨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또 김땡님 또 네네. 이렇게, 마음 쓰신 거 다 돌아오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음, 이 형님들 좋은 일만 일어나시기 바라고, 저도 이 형님 따라다니면서 좋은 일 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좋은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뭔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끝에 결론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고 정말 또 시원하게 그 잘못한 무당은 벌까지 받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서 정말 정말 다행이었던 그런 사연 같습니다. 진짜 아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 느낌인지 그리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아이일수록 일찍 철이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